장관을 떠나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 보시기에 수백만 원짜리 띄어올복이 더 심각한 법 위반입니까? 아니면 유권자가 포함되지도 않는 10만 4천 원짜리 식사가 법 위반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법조인으로서 한 말씀 해 주시죠. 구체적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두 개의 사안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일반 법이 이제 상식의 최소한인데요. 유권자가 포함되지 않는 기사와 변호사 본인이 식사한 걸 가지고 기소를 했고, 지금 어쨌든 대통령 부인은 수백만 원짜리 명품 백을 수수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몰카 공작으로 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아무리 그렇지만 대놓고 고가의 핸드백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국민의 두 가지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장관께서는 이것의 뇌물에 가깝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몰카 공작이라고 보십니까? 현재 수사 중에 있고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아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판단을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몰카 공작 사건이라고 규정을 하면 중요한 게 증거물인데, 그 증거물을 당장 검찰이 증거물을 확보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고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수사기관에서 수사 과정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하게 압수수색이 필요하면 그 진행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미래 인재를 어떻게 육성할지. 명품백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은 한동훈 장관에게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당신이 그렇게 조선 제1검이라면, 이 관훈클럽 자리에서도 질문이 들어왔지만 조선 제1검이라면은 그것은 뇌물인지 김영란법 위반인지 신고 의무가 있는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그거 한번 물어보고 그 답변을 정치적으로 들은 뒤에는 더 이상 묻는 것도 저는 시간 낭비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무의미한 쪽의 문제는 더 이상 그만하고 하자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대표님은 그 명품백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은 범죄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것을 받는 것은 당연히 범죄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의 대가가 무엇이지 있었다고 한다면 더 큰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자꾸 그것을 몰카 공작이라는 것에 힘을 주어 이야기하는데, 그런 법리로 만약에 저희가 여러 사안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요, 누군가가 몰카로 찍으면서 뇌물을 주면 괜찮은 겁니까? 저는 이것에 대한 독립적인 판단을 못하는 분이 법무부 장관과 고위 검찰 공무원을 지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윤석열 두 분은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할 때 본인들이 가졌던 관점, 그리고 수사의 엄정함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본인들의 정치적 자산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이미 훼손되고 있다. 이렇게 단언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KBS 신년대담에서 대통령은 아쉬운 점이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그 백을 어떤 방문자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그 앞에 놓고 가는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물리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질문자가 놓고 갔다고 언급한 가방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모든 선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 보관된다는 입장을 지난달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가방을 선물로 규정한 게 맞냐는 지적이 나왔고, 이를 관리 보관하기 위해선 직무 수행과 관련돼 있고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됐지만 대통령실은 더 이상 입장은 없었습니다. MBC는 지난달 말 명품 가방이 국고로 귀속된 시점과 국고로 귀속하게 된 이유, 어디에서 보관 중인지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주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4개 항목을 열거하며 비공개 결정을 양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국익 침해와 함께 재판이나 수사를 곤란하게 하거나 감사,
인사관리 등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게 근거 조항입니다. 지난해 4월 부산 해운대 횟집 앞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찬 이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과 장제원 의원, 광역단체장들이 식당 앞에 도열해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회식 비용을 누가 냈는지, 대통령 비서실 예산으로 지출했는지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는데,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역시 국방 등 국익 침해를 근거로 비공개를 통지했습니다. 이미 알려진 사실관계에 대해서 그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쓰였는지 또는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이걸 밝히는 건 사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고 볼 수가 없고, 오히려 공개하는 것이 국민들이 이 정부를 신뢰하고 대통령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비공개 결정 이후 이 시민단체가 다시 법원에 낸 소송에서 법원은 만찬 비용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거나 대통령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실은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민주당 대선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 2021년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수행원인 배모 전 비서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음식값을 계산했습니다. 경기도청 직원까지 합쳐 6명의 밥값으로 약 10만 원을 썼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불법 기부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배 씨가 법인카드 사용은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일단 김 씨를 빼고 2022년 9월 배 전 비서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 배 전 비서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검찰은 배 씨와의 공범 관계가 오늘 항소심에서도 인정된 만큼 김혜경 씨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배 씨가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고, 그러면 공범으로 보고 있는 김 씨를 기소할 수 있는 공소시효도 끝날 수 있다는 변수를 감안해 전격 기소한 걸로 풀이됩니다. 김혜경 씨에 대한 수사는 대선을 2달 앞두고 나온 경기도청 전 직원의 폭로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일 때 부인 김 씨가 측근 배모 전 비서를 통해 법인카드를 상습 유용하고 사적인 업무도 지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김 씨는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선 고개를 숙이면서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와 배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선 계속 수사하겠다며 추가 기소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김혜경 씨 자신은 몰랐던 식비 10만 원은 기소하면서 면전에서 받은 300만 원 디올백은 모른 척하는 것이 윤석열 검찰의 공정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모른다, 책임 없다고 피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